어, 어. 이런 얘기는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럴 거야. 나도 사실 한 적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하고 있는 전공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서 그걸 오늘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다들 교회는 한 번씩은 다 나와 하잖아, 그지? 예. 그 이제 모태 신앙도 있고, 나처럼 좀 뒤늦게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교회를 몇 번, 뭐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과학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지? 실제로 이거는 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과학을 하면서도 누군가 성경에 있는 어떤 뭐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쉽사리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 뭐지 신화 같은 것 같거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신화라든지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은 별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그 신화 같은 이야기고 스토리일 뿐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일어났던 뭐 그 지구의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로 흘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크리스천으로서도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믿자. 이제 그렇게 좀 덮어놓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과학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성경이 이게 사실이에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선뜻 그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문제를 자꾸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없거든. 내가 진짜 성경이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확신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나 역시도 이거를 좀 이제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 근데 또 누군가 과학자이면서도 성경을 아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의 90% 이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는 그쪽에 조금 더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냥 그 기본적인 비성경적인 과학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성경과학자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작게 맛보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 뭐랄까 두 가지 이론이죠, 그죠?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증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증명될 수 없는 걸 이론이라 그러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명되고 보편적인 거. 근데 이제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요거는 우리가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칙이라고 붙지 않고 이제 론이라고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을 찬양한 이제 과학교 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이 봐왔듯이 뭐 이 뭐랄까 이 원숭이처럼 생긴 요런 유인원에서 이렇게 점점점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사람이 진화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진화하기 때문에 이게 진화론이 맞다. 이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 백그라운드는 대부분 이제 화석이라든지 뭐 그쵸 화석이죠. 화석을 통해서 보면 옛날에는 이제 사람의 뼈가 뭐 추정되기로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 그 뭐죠 그걸 통해서 이게 언제쯤 된 화석이고 이 화석을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던데 근데 이제 요거를 시간이 지나서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원숭이랑 되게 비슷하더라. 뭐 보통 이제 이런 이렇게 논리인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창조론은 거꾸로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진화론과 창조론이 때로는 누군가가 비슷하게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 왜? 왜냐하면 창조론은 단순히 이제 인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포커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단계가 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망가진 존재로 점점 태화되고 있다는 게 그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랄까 인류의 어떤 변천사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성경 말씀부터 잠깐 보면 이렇거든요. 자, 왜 이 아담이 완전한 존재였냐? 아니, 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뭐 그 성경에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었냐면 여기 보시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해요. 근데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이 아담이 그 생물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그대로 부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지력이 적어도 IQ 한 뭐 이제 500에서 세 자리, 네 자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외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우리 그 천사 중에 저 타락 천사 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간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루시퍼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이게 떠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아담하고 루시퍼하고 지력 대결을 해요. 근데 거기서 아담이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루시퍼가 그 천상계라고 하나 하나님 나라를 떠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존재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아담이 얼마를 살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미개한 존재일 때는 뭐 보통 한 3, 40년 살았다가 우리가 지금 뭐 100세를 산다고 하면 이 완전한 존재일 때 아담인 시대는 아담은 얼마를 살았느냐? 930살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를 살죠? 100세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지컬하게도 마찬가지 DNA적인 관점에서도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였다는 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창조론과 진화론이 공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무엇을 믿는지는 일단은 그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렇고 자, 근데 그러면은 한 가지 여기서 퀘스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완전한 존재였는데, 근데 망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그 수명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완전한 존재일 때는 사실은 불멸의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몇 가지 아주 아주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인류는 120살을 못 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해석하기로는 인류의 그 수명이 120세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된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불멸해서 120세까지 그 수명이 단축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이 완전한 존재가 탄생되는 게 성경에 보면 언제가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류의 역사는 적어도 수만 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날부터 성경은 사실 그 족보잖아요. 족보거든요.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기 때문에 그 족보를 시대순으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에 탄생을 했다. 그렇게 그 뭐랄까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불멸한 존재였는데 우리 다 잘 알죠. 이 선악과 사건. 그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이제 선악과였죠. 선악과.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끊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불멸의 존재에서 이 아담이 어떻게 되냐? 950세에 이제 죽게 돼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리고 난 뒤에 보면 이건 아니다. 네. 아담은 900세에 살다 930세 정도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아담부터 노아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성경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까지가 약 한 100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아담 때부터 그 노아가 살던 시기까지 한 1000년 동안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900살 정도 살았어요. 900살 때 정도. 근데 이 우리 또 그 성경에 또 유명한 그 뭐죠 그 사건 대홍수 사건 알죠?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사건. 그 대홍수 사건을 이유로 인간의 수명이 900년에서 갑자기 500살로 줄어들고 500살에서 저차히 줄어들어서 얼마 안 가서 120세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수명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100세 이하로 이렇게 딱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선악과 사건은 조금 그렇다 치고 이 대홍수 사건에 있어서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900살에서 500살로 줄어드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게 누구냐? 노아. 그러니까 이 대홍수 심판의 그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 대홍수 전에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900살까지 50세까지 살았고. 근데 이 셈은 누구냐면 이 노아의 자손이에요. 자손은 보면 한 500년 정도밖에 못 살았죠.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게 뭐 수십 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자식. 이 500살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요 다음 세대들은 다 500살, 400살, 300살 쭉 해서 100살까지 이렇게 쭉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홍수 사건을 조금만 더 우리가 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900살에서 500살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그걸 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또 배를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대홍수 사건 때 있었던 노아의 방주 그 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배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백그라운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 대홍수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를 창조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같이 찬양받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 먹는 바람에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하고 끊어지면서부터 이 인간 세상이 원래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타락한 세상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자세히 보면 여기 어디죠? 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 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늘에 있던 천사들과 인간들이 서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뭐 교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나쁜 식으로 교제도 많이 하고 아주 무법적인 이렇게 세상이 이제 펼쳐졌던 거죠. 아담 때부터. 그래서 이제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5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한번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심판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유일하게 선택받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노아한테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배를 하나 지어라. 방주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배를 지을 때 여기 잠깐만 볼까요? 그 배는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뭐 이제 역청을 칠하고 어떻게 만들어라.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그다음에 뭐 문은 어떻게 놓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걸 12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기술이 없었을 거죠. 그죠? 혼자 만들었을 거 아니야. 가족 해봐야 뭐 몇 명 안 되거든요. 한 4명쯤 되나. 그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1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그 비가 지구를 전체를 덮는데 그게 덮어 있는 상태가 150일, 덮고 나서 빠지는데 150일, 그리고 플러스 또 저기 뭐야 내리는 데까지 40일에서 실제로는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방주를 나올 때까지 한 300, 한 60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방주에는 누가 타고 있느냐? 노아 가족, 그러니까 총 4명, 4명, 그리고 세상의 만물 짐승들, 이렇게 짝들 하나씩 맞춰서 타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365일 동안 물이 차 있으니까 살아남는 게 뭐 식물 정도 말고는 없겠죠. 동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원전 5천 년에는 오직 인류에는 4명이 살아남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자, 근데 자, 요거 이제 이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방주 얘기로 들어가서 이 방주에 아까 그 제가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요, 요, 요 방주의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300자, 50자, 30자. 이게 자가 우리 큐빗, 알죠? 큐빗이라고. 요게 이제 미터 단위로, 센티미터 단위로 하면 1큐빗이 45.6cm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350, 30 이렇게 LBD로 하면 이제 미터로 바꾸면 얘가 138의 길이, 이 뭐죠? 브레스, 이 폭이 230에 23의 길이가 14m 되는 이런 형태예요. 이게 뭐 진짜 이 방주는 아니고 이게 성경대로 그 뭐랄까 그 재구성을 했을 때 이런 형상이었을 거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배가 언제 만들어졌다?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은 배를 뭐 이런 형 비율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인류가 배의 설계 비율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아시나요? 혹시 선박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면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무슨 배냐면 SS Great Britain이라는 배예요. 이게 1845년도에 건조된 배거든요. 근데 이 배가 왜 중요한 배냐면 이 배가 최초로 거의 100m에 근접한 세계 최초 배예요. 88.4m에 폭 15.5m, 그리고 높이가 9.75m. 그렇죠? 자, 볼까요? 이 설계 비율을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대 1.6대 9 비율.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화 방지 한번 볼까요? 자, 노화 방지의 비율이 1대 1.6대 10이에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는 언제 만들어졌다? 5천 년 전에. 근데 이 배는 기껏해야 107, 80년 전에.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이 배의 설계 비율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고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고 근데 그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나 걸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설계 비율을 주시면서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 비율을 주면서 배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비율이 그러면 과연 얼마나 안전한 비율이냐? 뭐 그런 퀘스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뭐 대충 눈대중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를 본 적이 없거나 이런 큰그 지금같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없는 상황에서 배를 짓는데 단번에 이런 비율로 배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뭐, 모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FD를 할 수 있는 것도 배 하나 짓는데 120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딱 좋은 설계 비율을 만들까요? 그래서 이 설계 비율이 얼마나 그 완벽한 비율인지를 또 이게 우리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언제 실험을 했냐? 1992년도. 선박해양연구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크리소의 전신이에요. 크리소. 크리소의 옛날
그 센터 이름이고 19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여기 그 크리소에서 여기 그 방주에 대한 모델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주의 설계 비율이 얼마만큼 안전한지, 스테이블한지를 뭐 검증을 한 거죠. 검증을 할 때 급여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선박 번호가 이제 0이 있죠. 0. 요게 방주고 방주 비율이라면 거기에 이제 12개의 다른 모델들을 같이 비교를 했어요.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게 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파도 실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방주가 그 홍수를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65일이나 40일 동안 퍼부었던 홍수인데. 이제 그거를 견딜지 안 견딜지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안타깝게도 그 실험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그런 건 없는데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뉴스 그뭐짤 그래야 되나 이제 그 실제로 그 설계를 그 실험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뭐랄까 스크랩 그 이야기들은 제가 스크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연구를 13척의 배를 선정해서 모의 실험으로 이제 검토를 했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길이의 비율을 가진 배가 최고의 보온성을 갖고 있음을 이제 밝혀졌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안전성, 파랑 안전성, 구조성,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도 노아의 방제가 이제 최적의 안정성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총 13개의 배들 중에 노아의 방수가 최고의 성능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안전했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파고의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어디까지 견디는 게 확인이 됐냐면 파고 높이 30m를 견디는 걸로 그렇게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사실 너무 어릴 때라 저도 못 봤지만 이런 조선일보나 이런 기타 뉴스에도 방영이 됐고 실제로 우리가 엑스포 할 때 있잖아요. 그 대전 엑스포 할 때 그때 엑스포 옆에 방주 그 전시관이 있었어요. 이런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뭐랄까 그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뭐 검증했던 그게 꽤 오래 몇 년 동안 뭐라 그러구나 이제 그게 운영이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나 여기서 하나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주가 그럼 참 대단히 좋은 배였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 방주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 거야라고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성경을 뭐 예를 들어 한 200년 전에 누가 써서 붙여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그 사본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3000년 전 이렇게 사본들이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의 성경과 99.8%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3000년, 2000년, 3000년 전에는 다 쓰여졌다는 게 그거는 뭐 100% 확신을 해도 되고 일단 뭐 누군가가 중간에 끼워 넣지는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한번 볼까요? 자, 홍수가 그쳐요. 아까 이렇게 40일 내리고 150일 물에 차고 빠지는데 150일 걸리고 어떻게 해서 또 결국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다다르냐면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방주가 딱 걸리게 돼요.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그렇죠? 그 아라랏 산이 어디 있느냐 볼까요? 자, 요게 마운트 아랏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해발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백두산보다는 훨씬 높아요. 이게 한 3,000m에서 한 4,000m까지 갈 것 같은데 한 그 정도 되고 이게 굉장히 춥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항상 그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터키 동쪽 여기 터키에서 여기 동쪽 부분 여기 보이죠? 이게 제가 포인트 찍어 놓은데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국이 유럽. 네, 영국에서 그렇게 멀진 않죠, 그죠? 있는데 그러면 이 방주를 봤다는 사람들의 목격자가 한 700명 정도 이게 뭐 기원 전부터 따졌을 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 탐험을 하다가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방주의 형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탐사대를 보내요. 이, 이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탐사대를 보내서 실제로 방주를 찾아내요. 이게 어떻게 찾아내냐?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면 이제 방주가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뭐 잔해들이 남아 있거나 아무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무로 지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게 방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게 뭘까요? 그 생각해보세요. 어, 나무가 발견이 되더라도 이게 그냥 나무면 안 되고 사람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뭐지 이게 손질을 받은 나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가 대량으로 발견이 돼야 되고 이제 그 뭐 그렇지 않고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아라라산이 옛날에는 어떤 뭐 숲풀이 우그러져 있었던 곳인데 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눈으로 덮였다. 그래서 이제 뭐 나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또 누군가가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폭스 뉴스에서 그 15명의 탐사대가 실제로 방주를 탐사를 해서 발견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요거 한번 짧은 건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 살짝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소리 들리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안 안 들리네요.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만요. 이게 쉐어할 때, 잠깐만, 제가 쉐어를 다시 한번. 쉐어할 때, 음, 잠깐만요. 이게 쉐어할 때, 그게 있는데. 네, 쉐어할 때 왼쪽 아래에 사운드 클릭했습니다. 잠깐만. 쉐어할 때, 왼쪽 아래 사운드가 있나? 잠깐만. 이걸 할 때, 네. 쉐어 사운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네. 네.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99.9% found are sure parts of the 한다.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in Turkey. Eric Klein is an archaeologist and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e joins us now. Eric, good to have you here. Thank you. So you say, astonishingly to me, because I'm very cynical, even though I would love it to be Noah's Ark. I mean, what could be cooler than that, right? Right. You say that there's a pretty good chance that they did find that this is it. Well, actually, I'm getting more skeptical by the hour. You are?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탐사하기 전에 굉장히 skeptical했다고 그래요. press conference. It should have come out in a scientific journal. I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guys have, they haven't responded yet, and nobody's seen their data. So the longer it remains, the more skeptical I grow. Well, they're claiming that they have carbon-14 dates that date this wood back to 4800 BCE. Where is that carbon-14 dates? Release the data to us. Where's the actual site? They haven't actually said where the site is. I mean, none of this is what a scientific researcher does. So the longer this goes on, the more inclined I am to lump this in the category of pseudoscience or maybe even a hoax. I mean, it's sounding worse and worse for them. I would say the ball is almost in their court now to back prove up it. their... Yeah, to prove it, exactly. I just thought it was kind of comical to say they're 99.5% sure that they found Noah's Ark. I mean, that leaves the other Yes. 0.5%, I guess, which means maybe it's not. But let me ask you this. Exactly. As you say, Yes. these kind of findings have happened before.
is it possible yes. that there would be, that it would still exist? What would you find if you did find it? You know, after all of these years, what might be left of the Ark, Doctor? Yeah, after all of these years, that'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e Ark, if it ever existed, and of course there's a huge debate as to whether it even existed, but let's say for argument's sake that it did exist, something that's 5,000 years old made out of wood more than likely disintegrated a very long time ago. And even if it did survive, it may well have been converted into something else. I mean, that's an awful lot of wood that would have been used in the Ark,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 awful lot of wood left after Noah lands on his mountain. So I It would was a have big thought that he flood, would. too, don't forget. And absolutely, with the big flood and everything's gone. I would have presumed that he would have dismantled the Ark, and we'd be looking for a house or something rather than an Ark. But the chances of finding something made of wood 이런 that's that old, 나무들이 보면 unless it's in 사람이 Egypt, where 손질을 it's 다 preserved 했던 by the desert, 흔적들이 다 있어요. or unless it's at, say, the bottom of the Black Sea where there's Right. no ocean and there's no organisms to eat the wood. Otherwise, you're going to be hard pressed. You know, you might find someone like Right. Utsi the Iceman, but to Yeah, find a well, huge that's Ark, right. yeah, I'm Utsi the skeptical. Iceman. Yeah. Well, at this point, we're gonna keep looking. It sounds like.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군요. 약간 음, 조금 음, 회의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하면 그 아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선박의 폭이랑 뭐 길이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음, 물론 그 비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실제 배가 그 정보로는 사각형에 대한 박스형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지. 실제 저희가 뭐 배를 만들려면 라인지를 참고해서 진짜 세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정보만으로 뭐라 해야 되지? 그 선박의 테스트를 해서 이게 안전하다 안 하다 이게 판단이 되나요? 왜냐면 그 어찌 보면 선박 길이, 폭, 깊이 이 세 가지 정보만으로 합은 정확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했다는 거 아닌가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공면이라든지 이런 그런 오케이. 그런 거는 조금 임의로 한 게 아닌가요?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지금 노아의 방주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배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 뭐가 다르냐? 우리가 만드는 배는 추진이 목적이고 노아의 방주는 그 홍수를 견디는 그 구조로 되어 있거든. 실제로는 얘가 박스 쉐입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우리가 배의 형상인 게 아니야. 우리가 배의 형상을 곡면으로 만드는 이유는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이게 스테빌리티적인 부분이랑은 조금은 분명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포인트가 약간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맞거든. 우리가 선형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저항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파고의 높이를 견딜 수 있는 형태의 비율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마찬가지로 uncertainty가 있긴 있지. 이게 곡면이었을 때와 뭐 완전 박스 쉐입이었을 때와.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으면 어찌됐건 얘가 박스 쉐입이었든 선형이었든 간에 똑같은 모델의 비율만 다르게 했을 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이게 모델 테스트 없이 단번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사실인 거지. 이해가 되나? 네, 일단 질문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까지. 네, 일단